어제 미올님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예. 이 내용이 이번 710 대책에 없었던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 710 대책에는 없었고요.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 대책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네. 며칠 전,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 네.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보니까는 그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의원 입법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네. 보통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 그 부분은 정부가 보통 발의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이 발의한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인데.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세법 개정안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이게 하나의 조문을 개정할 때 문구 하나를 어떻게 고치는가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영향도 엄청 네. 크고요. 조문끼리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의원 입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정부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제 수정해서 통과가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고용진 의원안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네. 이 내용 말고 나머지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단기 양도시 중과규정, 네네네. 또 다주택자의 그 추가가세 인상 규정,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장독공제가 현재는 연간 8%인데 4%서 4로 바뀌는 규정. 이게 12.16 대책에 발표됐던 것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발표 안 했던 게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고용진 의원안이 정부안처럼 보여요. 그러면 정부 아닌데 고용진 의원이 이제 올린 거다?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정부가 세법 개정을 발의하려면은 네.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있거든요. 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정부가 발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미 국회가 이제 열렸거나 열리려고 하길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의원 입법안 형식을 빌려서 이제 발의를 하는 거죠. 아마 그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게 정부 아닐 거다. 투자자들이 이제 그 고용진 의원실에 막 전화를 많이 해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제 보좌관이 이게 이제 고용진 의원이 직접 만든 규정은 아니고 그 정부안을 이제 대신 입법 발의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 분양권 보유자들 네. 굉장히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이게 기존에 없던 제도고 여태까지 한 네. 번도 없었던 제도거든요. 네. 항상 어떤 제도가 생기면은 네.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이게 불안해서 분양권을 막 금매로 던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장은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주택 한 채하고 네.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보완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거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조건이겠네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네.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율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한 채, 조합원 입주권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주택 팔 때 그냥 비과세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 투기 수요가 붙으니까 2006년부터 네.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율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개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원래 이제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 가기 위해서 보통 다른 집을 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건 투기 수요가 아니니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용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곧 집으로 바뀔 권리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따 새 집이 될 거니까 네. 미리 사놓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투기 수요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비과세를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투기 수요가 아니니까 비과세를 해주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특례가 시행령 156조의 2 제3항하고 4항에 있는 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하고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준 특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분양권 이런 특례가 없죠. 왜 없냐면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집주택으로 바뀔 분양권을 샀기도 하는데 이것도 투기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분양권은 이 주택 팔고 비과세 판단 주택세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도 특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냥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분양권이 이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 투기수요가 아닌데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특례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례가 지금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시행령까지는 못 만들고 네. 먼저 이런 내용만 발표를 했거나 또는 이번에 이제 그 의원 입법 형식에 빌어서 이제 넣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예외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시행령 만들면서 아마 반영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타격이 예,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양권 여러 개 있는데 그 분양권 다 빼주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대책이 나오면은 그 분양권들을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 영향을 안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시행 시기를 네. 얼마나 유예해 줄지가 문제거든요. 네. 지금 고영진 의원의 그 발의안 보면은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2021년 1월 1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는 세법 개정은 항상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줍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뀔 걸 예상 못한 분들은 지금 분양권 두세 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분양권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고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건지 이제 그게 좀 문제인데 그거는 시행령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말고 이제 양도세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단기 양도세 그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상되는 거죠? 지금 단기 양도가 이제 크게 주택 조합원 입주권하고 네. 그 외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약간 우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1년 이내에 팔면은 40%고요. 네. 1년 지나서 팔면은 기본세율, 즉 6에서 42%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고요. 지금 이 규정이 작년 말에 이미 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개정이 돼가지고 유예 기간을 이제 1년을 줬습니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안에 팔면 이제 40%가 아니고 50%로 바뀌고요. 네. 2년 안에 팔면은 40%. 그다음 2년 지나서 팔아야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네. 요 내용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그렇죠. 더 기존에 세게? 이미 이제 개정이 돼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더 강화시키겠다. 어떤 식으로 강화되냐면은 우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70%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판 건 다 투기 수요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투기 수요로 발생한 차익은 다 환수하겠다. 그럼 2년 안에 팔면은 세율이 60%. 그리고 2년 지나서 팔아야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고 했고 분양권은 약간 더 셉니다. 분양권은 1년 안에 팔면은 현재 50%인데 네. 70%로 개정을 하고요. 2년 안에 팔면은 60%. 그리고 지금 주택과 입주권 2년 지나서 팔면 기본세율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분양권은 2년 지나서 팔아도 60%로.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버리면은 무조건 60%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번에 나온 대책 보니까 조정적 이상인가요? 네. 조정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추가 또 과세하는 걸로 네. 또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대책이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원래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은 이 양도세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줘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이번 정부 대책은 취득세도 올리고 네. 보유세도 올리고 팔 때 양도세도 올리고 한마디로 이제 거의 토끼몰이식입니다. 수요자 외에는 사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빨리 팔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 이상이면은 기본세율의 20%를 추가과세합니다. 네. 근데 추가과세가 뭐냐면은 10%, 20% 추가과세가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금에다가 10%, 20%를 더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기본세율이 6에서 42% 누진세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세율을 10% 또는 20%씩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세금은 10%, 20%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네. 이 두 개가 결합돼 버리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20% 추가과세를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이거는 네. 내년 6월 1일부터는 현재 10% 추가과세는 20% 추가과세로, 20% 추가과세는 30% 추가과세로 각 추가과세 세율을 10%씩 더 올리는 걸로 지금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잖아요. 네. 종부세 올라가고 네. 내년에 이제 양도세도 강화되니까 그 전에 팔라는 거죠. 시장에 이렇게 매물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6월 1일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또 양도세까지 올리니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지난 6.17 대책 때 거의 전 지역이 조정 지역이 아니었다가 네. 조정적으로 많이 지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주택을 여러 개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과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저번에 6.17 대책 이후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던 곳 있죠. 네. 한 번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엄청들 많이들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예상했던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네.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혀 예상도 안 했던 지역들도 많이 묶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거니까 나는 중과에서 빼주는 거 아니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기존에 언제 샀든지 제가 가끔 강의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6.25 때 샀더라도 6.25 전에 샀더라도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 시기하고 상관이 없이 파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요.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는 시점에서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대로 양도세 중과는 살 때 조정 지역인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파는 시점에 조정 지역이면 중과가 되는 겁니다. 대신 파는 시점에 조정 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죠. 네. 지금 부산이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면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중과가 안 됩니다. 파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중과 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 상황으로 네.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중과 여부 판단할 때는 팔 때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취득세의 중요성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세 역시 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네. 부분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것들이 임대주택, 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인데, 네. 6.17, 그 다음에 7.10 대책에서 가장 그 논란이 많았던 게 기존의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앨 거냐 말들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블로그에 질문도 많았고 네, 논란도 많았고 최근까지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논란에 이제 불을 끼얹으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강병원 의원이 본인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여되고 있는 세제 혜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해 주거든요. 네. 그럼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 지나고 팔면은 중과를 안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를 안 하는 혜택이 있고요. 네. 세 번째 혜택은 이 장기 임대주택은 보유 기간 중에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다 주는 거죠. 네. 거주주택 과세 특례,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 세 가지 혜택을 주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은 그 세 가지 혜택을 소급해서 안 주는 걸로 4년, 5년 임대한 사람들도 그렇죠. 혜택을 안 주겠다. 말은 이제 소급이 아니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의 소급이죠, 이게. 장기 임대주택 말고 또 다른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게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이제 현재 정확한 명칭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네.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혜택이 지금 조특법 97조의 3에 가보면은 장특공제 우대리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를 해주고요. 네. 10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은 장특공제를 70%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팔면은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특례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특례도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없애겠다. 과거에 몇 년을 임대했던 필요 없다. 지금 이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되게 말들이 많은 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재부는 이미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여서 이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7.10 대책을 보면 네. 이제부터는 임대주택 등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거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 7.10 대책에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없애겠다. 네. 단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들은 그대로 혜택을 부여하고 네. 앞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들은 혜택을 안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펴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거나 월세값이 오를 때 이 임대주택이 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등록을 장려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등록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을 잠그는 어떤 효과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공급 물량이 있어야 수요가 막 치고 올라와도 가격을 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요는 막 달라붙는데 매물이 잠겨버리니까 네. 오히려 원래 올라야 될 수준보다도 훨씬 더 오버슈팅하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등록을 못하게 막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장은 그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 임대주택 있죠? 4년짜리. 네네. 그거는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어떤 것든 단기 임대는 등록을 불허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네. 임대기간이 8년짜리. 네. 그거는 아파트는 등록을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아파트는. 예, 왜냐면 아파트가 지금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등록은 다 막았는데 언제부터 막아버렸냐면은 발표가 지금 7.10 대책이 7월 10일 날 발표가 네네. 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5시 59분까지는 등록이 가능하고요. 6시부터는 이제 퇴근 등록이 시간 전까지. 왜 5시 59분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막아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외 주택들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투기 수요가 덜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데 네. 과연 이거 남겨뒀다고 해서 등록할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또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대책을 7월 10일에 발표했잖아요. 아까 뭐 17시 59분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아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년짜리를 네. 장기로 바꾼다거나 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그냥 모든 게 스톱이라고 그냥 보면 될까요? 방금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대책에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도 불허를 했지만은 네. 지금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네. 그 전환까지도 막아버렸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7시 59분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대책을 마련하면은 네. 최소한 뭐 며칠간은 어떤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다 막았다는 거는 이제 네. 정부가 너무 좀 조급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지금 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710 대책에서 그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그 4년이든 8년이든 경과하게 되면 임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예. 뭐 이렇게 갔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년이 지나면 이제 임대 등록이 이제 말소되는데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이잖아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네.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법과 세법상의 임대주택의 요건이 다르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민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이 크게 매입 임대하고 건설 임대로 나뉩니다. 네. 근데 보통 건설 임대는 이제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들 건설 임대 사업자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영 같은 곳이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사서 임대를 하니까 매입 임대가 되는데 네. 매입 임대 주택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거든요. 그게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짜리, 그걸 단기 임대 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짜리, 네. 이거를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이 예전에는 준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현재 이름이 장기 일반 임대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이렇게 안 나눠져 있습니다. 네. 세법은 임대 주택이 장기 임대 주택 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서 많이 사람들 혼동 들어가죠. 네.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으면 5년이었어요. 네. 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거는 8년입니다. 18년 3월 31일 사이에 전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원래 5년이었는데 8년으로 늘어나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민간 임대주택법상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임대주택이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또 지방은 3억 이하면 이거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 되거든요. 이때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상 4년, 세법상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다르죠. 네. 어차피 근데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법상 혜택을 보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5년은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을 채우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끝나면은 등록을 말소시키겠다. 네. 4년 만에. 네, 그럼 4년 지나고 말소시키면은 난 세법상 혜택 받으려면 5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 혜택이 날아간 거 아니야? 정부가 얼마 전까지 그
소급해서 혜택 안 없앤다고 했더니 네. 결과적으로 없애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요거는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책이 아주 급하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말소하겠다고만 발표를 했는데 이 말소하겠다는 의미가 뭔가, 왜 말소를 하려고 하느냐. 정부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은 계속해서 임대주택 등록하고 있으면 납세자들 혜택을 더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 100% 감면이 있거든요. 그 100% 감면도 임대 기간까지만 해주는데 이거를 임대 의무 기간 10년 지나고 이걸 안 팔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등록해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도 계속 감면해 주거든요. 네. 이런 혜택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안 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 혜택 안 주겠다. 즉 임대 의무 기간 끝난 부분부터는 안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권의 혜택을 주되 끝나면 안 줄 테니까 끝나고 나서 더 임대하지 말고 팔아라. 그러니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단기하고 세법상 장기의 미스매치 네.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혜택을 안 준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어차피 이 부분은 세법으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행령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보통 7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발표 자료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보완해서 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돼서 나올 것이다. 예, 라고 그러니까 좀 추정을 혜택이, 하신 거네요. 예, 혜택이 없어지지는 않고 주기는 주되 이제 법령에서 보완해서 계속해서 주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비슷한 좀 애매한 사례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네. 등록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네. 말소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재등록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혜택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것도 어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등록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법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이게 쭉 가다가 이게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이 돼버리면은 네. 임대가 끊겨버리죠. 그러면 현재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끊겼다가 나중에 여기 언젠간 준공이 될 거잖아요. 네. 준공되면은 다시 지자체 등록을 다시 하고요. 네. 다시 하면은 과거에 멸실 전 임대 기간, 그다음에 신축 주택 준공 후 임대 기간, 네. 이 두 개를 통산해 줍니다. 통산해가지고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있죠. 네. 이게 뭐 장기 임대주택이면 5년, 네. 그다음에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면 8년 또는 10년. 통산해서 5년 또는 8년, 10년을 채우면은 세법상 네. 혜택은 그대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정부가 앞으로 그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 말소하겠다고 그랬고, 네.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그랬고, 앞으로 이제 등록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혜택 못 보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똑같이 그 법에다가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세법 규정에다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막대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뭐 정부가 투기 수요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목적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약간의 그 보완 대책 이런 건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원래 그동안은 팔기 전까지는 그 등록 말소가 예. 불가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등록이 말소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말소를 하려면 과태료 내야 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말소가 아무 때나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주 마찬가지 이 부분도 세부적인 설명 자료는 없거든요. 네. 간단하게 몇 줄만 돼 있어서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 예고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임대주택 등록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단기는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이잖아요. 끝나기 전에는 내가 말소하고 싶어도 말소 자체가 안 됐습니다. 우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록 말소를 등록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하면은 그때는 말소가 되는데 그때는 과태료가 없이 말소가 가능했고요. 1개월이 지나버리면은 말소도 안 되고, 만약에 말소할 거면은 언제만 말소가 되냐면은 팔았을 때 네. 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만 말소가 됐습니다. 단 그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과태료 3천만 원 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말소가 됐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항상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당장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정부가 이번에 뭐 서울 시내에다 2만 호 추가 공급 대책 발표했지만은 그게 단기간 뭐 2, 3년 안에 당장 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등록 임대주택들 있죠. 요거를 팔 수 있게 약간의 퇴로를 열어준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과태료 3천만 원 때문에 이제 못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담 없이 팔 수 있게. 근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내년 6월 이후에 팔면은 다주택자들은 추가가세가 이제 20%에서 30% 이렇게 올라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정부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겠죠, 시장에. 네. 근데 이것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럼 이미 이제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지금 임대주택 등록돼 있는 곳 가면은 임대료가 5% 이상 안 오른다는 걸 알고 또 본인이 원하면은 최소 뭐 8년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대료를 더 주고 들어간 분도 있거든요. 네.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임차인이 동의했을 때. 예. 임차인이 동의했을 때라면 내 집은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임차인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퇴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것보다는 양도세 부분에 좀 퇴로를 만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사실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양도세를 완화해주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는데 집값은 하염없이 올라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은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둘 다 불만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올라서 못 사가지고 불만이 많고요. 다주택자들은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왜 이렇게 규제만 하고 제약만 가하느냐, 그것도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라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어떤 양도세 중과 규정을 완화해버리면은 가장 누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뭐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 반발은 엄청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부가 다 감안하고 이 퇴로를 열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규정을 유예했잖아요. 그것도 요건이 10년 보유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보유 물건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일부 물량만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풀기에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이렇게 나온 대책을 가지고 각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다 같이 잘 되는 그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좋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울님을 모시고 6.17 대책과 그 다음에 7.10 대책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세금과 관련돼서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